네, 이어서 또 뉴욕 증시를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분이죠.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베이지북에서 지난달에 발표된 베이지북은 탄탄한 성장세, 경기에 대해서 탄탄한 성장세를 그렸는데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은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런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이러면서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또 사실상 종료가 됐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봐서는 델타 변이 확산이 예상보다 더 크게 지속되는 점, 이런 점들이 베이지북에 나타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점들, 그리고 어떤 여행이라든가 소비 문화의 어떤 둔화, 그리고 이런 점들은 어떤 고스란히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어떤 물가 지수 상승인데 이런 점들이 이제 특히 공장을 생산하는 쪽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이는 곧 이제 물가의 상승, 소비자의 가격 전이,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중앙회의가 이제 오늘 있을 예정인데요. 10년 내 유로존 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다. 이런 점들은 유럽 쪽에서 먼저 테이퍼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어떤 유동성의 축이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경기 지표마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점들의 베이지북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달 만에 어떤 베이지북에서 경기에 대해서 둔화, 이런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경기를 격정하는, 그렇다면 과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키는 축은 무엇인가. 경기가 좋아지거나 어떤 기업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한쪽에서는 피크아웃 우려감이 나오는 데 따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재정 부양책이 나와주든지 이런 점들이 나온다면 어떤 시장을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어떤 축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든 어떤 유동성들이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이런 점에서 전일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었고요. 미국 지수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줄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긴축으로 돌아서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기대를 했던 거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긴축이 들어가면 사실 물가가 좀 오르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큰 문제 없을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주가가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 좋은 내용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로 되돌아간다. 10년 만에 투자의 사이클은 항상 힘들어진 국면을 겪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힘든다. 어떤 매도 위 찬스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미국 같은 어떤 FOMC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간과하는 점, 그리고 최근 어떤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상당히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 이러는 가운데 정부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 기대감, 어떤 미국에서도 다시 한번 3조 원 넘는 인프라 투자 가능성,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이런 내용과 함께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일단 일부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성장성 있는 주식을 약간 좀 사모으는 전략. 지금은 우선 그런 쪽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밖에도 아까 ECB 말씀하셨잖아요. 유럽 중앙은행 회의 또 9시 반쯤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일부 기자들은 당연히 테이퍼링에 대한 좀 약간 매파적인 의견이 나올 거다 계속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어떤 10년 내 최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선제적으로 이
유럽 쪽에서 테이퍼링의 가능성을 좀 비추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양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이런 내용을 어떤 직접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는 뭐 그런 코멘트로 시장을 약간 좀 우호적인 약간 뭐 충격을 좀 줄이는 뭐 그런 전략으로 좀 미국과 미국의 어떤 파월 의장과 같은 그런 스탠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떤가요? 최근에 그 중국이 이 자체적으로 철강 생산을 좀 규제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오래 갈까요? 전일 같은 경우도 어떤 철강주와 뭐 실리콘 주가 네네. 뭐 상당히 우리나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당장 이제 이런 점들이 지금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의 규제로 어떤 우리가 어떤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일단 뭐 나오고 있다는 점들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뭐 환경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중국이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봐서는 뭐 이런 점들을 중국도 계속 규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어떤 시진핑 정부에 이어서도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계속 둔화가 된다면 어떤 집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속될 가능성 상당히 적어 보인다. 일부의 어떤 그 규제 리스크도 약간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속보다는 일시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점들이 전일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실리콘 관련주의 지난주에 있었던 그 KCC라든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오시아 이런 점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올리면서 상승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전일 어떤 특징주로 나타나는 점들, 이런 점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또 독일 미넨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이었습니다. 이제 모토쇼가 열렸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모토쇼가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탈탄소, 뭐 탄소 중립,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초대형 모토쇼에 막을 올리는 것도 참 좋은데 모토쇼 내용 자체가 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탄소 중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탈탄소 경제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뭐 관련 특징주라든지 뭐 아니면 그쪽에 관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떤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급속도로 다가오면서 전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수소 협의체를 출범하는 그런 계기와 함께 뭐 전일의 특징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전기차 스토리라든가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한 종목들이 작년에 그렇게 올랐는데 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다는 점과 함께 어떤 수소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도 이제 어떤 수소 쪽에 막을 올리면서 특히 코오롱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도 뭐 수소체에 출범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롯데 그룹마저도 뭐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소차에 진출하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통해서 이제 뭐 수소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둔다는 점들인데요. 전일 이런 모습들이 뭐 고스란히 상승세를 보이는 상위 클래스 종목들 이런 점이 나타났다는 점들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효성그룹과 롯데그룹, 한화그룹 뭐 전체적으로 심지어는 어떤 그 뭐 세방전지까지 그동안에 조정을 보였는데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인데 이제 어떤 대기업들 또 어떤 테마 쪽도 이제 뭐 수소차, 전기차로 모아가고 있고 이런 점들은 어떤 한국적인 추세가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모토쇼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수소차 출범 이런 점들이 킨텍스에서 열렸던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어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두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최근의 어떤 특징주가 어떤 대부분 이런 쪽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나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 수소차에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 그리고 전일 상승했던 뭐 이런 특징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간 뭐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그 수소차에 관련 전기차 테마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유럽의 어떤 모터쇼 그리고 어떤 한국의 킨텍스에 대한 어떤 행사 이런 점들이 대부분 이런 쪽에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떤 전일의 어떤 특징주들을 상당히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네. 전 죄송해요. 그- 하나 예, 예. 지금 네. 예. 지금 모터쇼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독일 그 모터쇼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제 제가 지인분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뮌헨에서 있었던 모터쇼에 앞서서 이미 이제 신차 발표에 얘기하면서 2025년부터 제네시스 브랜드에선 전기차와 수소차만 생산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현대차 이제 향후 주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을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전일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세방전지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도 사실은 현대차에 이제 뭐 이런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상승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가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만 생산, 현대차뿐만 아니고 뭐 벤츠라든가 BMW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 전기차 쪽만 생산하겠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런 뭐 현대차가 최근에 어떤 상당히 어떤 부진을 싣고 이제 상승 쪽으로 가게 되는 어떤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뭐 전기차야 이미 뭐 테슬라를 비롯한 어떤 그 해외 쪽이 먼저 주력을 해서 앞서갔지만 이제 뭐 수소차는 현대차가 상당히 앞서고 있다는 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런 점들에 대한 어떤 상당히 빠른 어떤 전환성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의 상승 그리고 관련주 현대차에 관련된 어떤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동반적인 주가의 어떤 상승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이 빠른 대처 이런 점들은 주가가 어떤 그 최근에 어떤 상당히 좀 무거웠지만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또 다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수소가 십몇 년 아마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 수소가 지금 난리를 한번 피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확 들어갔었는데 사실 수소를 가지고 뭘 하기에 지금 아직 생태계가 갖추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어느 정도 생태계가 이제 갖추어졌는데 수소차 이게 지금 말하자면 유동성 장세에서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오르는 거지 좀 길게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점들은 뭐 전기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소차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뭐 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 네네. 약간의 그 지원책 관련해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정책 지원금이 700만 원, 800만 원 알고 있는데 뭐 수소차는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살 경우에. 자 그렇다면 뭐 우선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준비 기반이 안 돼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의 기반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상당히 큽니다. 강하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이 뭐 상당히 나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뭐 우선 당장 진행되는 전기차에 이어서 이제 수소차 관련 경우도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스탠스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되는 점을 상당히 좀 빗대어 볼 때 뭐 우선 당장은 멀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태동기에 앉는 게 아닌가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에 주가 차원에서는 이미 뭐 전기차가 상당히 강하게 시대를 견인했다면 이제 수소차 관련주도 오히려 뭐 아직은 멀었다고 하지만 이런 뭐 어떤 정부적인 스탠스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오히려 주가도 뭐 전기차 못지않게 뭐 상당히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제 전일장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면은 그 어제 또 뭐 플라스틱 관련 쪽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뭐 특히 뭐 코오롱 플라스틱 굉장히 또 계속해서 오르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기업들 중에서 이제 코오롱그룹 같은 경우도 수소차에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가 차량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 연료전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여기 부품 생산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하는 업종을 약간 수소 쪽으로 돌려서 네.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오롱 같은 경우도 이미 뭐 플라스틱을 통해서 일부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수소 쪽에 더 효율성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진출했다. 그러면서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이런 점들이 일부 대기업 쪽이 이제 뭐 수소 쪽으로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일 어떤 특징주로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테마가 그럼 좀 더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상으로 봐서는 뭐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골고루 심지어는 어떤 그 롯데그룹마저도 진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상승했다는 점을 볼 때 아마 이런 점들은 어떤 그 성장성을 담보해서 특히 우리나라 쪽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수소기 때문에 어떤 정부적인
지원 스탠스와 함께 보고되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런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뭐 주가의 어떤 매수자가 전일 상당히 강하게 붙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중간중간만에 어떤 매물이 나오더라도 뭐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롯데 생각이 나서 지금 롯데케미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도 어제 전일장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그룹도 롯데그룹이 이제 롯데케미칼도 2030년까지 연 50만 개 수소 탱커를 양산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그룹마저도 뭐 수소차 관련해서 진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요. 전일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의 어떤 종목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그 대기업들이 이제 함께 동반적으로 진출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전일 그 킨텍스에서 어떤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소 쪽에 진출했다는 점들인데 이런 점들과 함께 어떤 그 롯데그룹마저도 진출함과 함께 롯데케미칼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를 하는데 어제 난리 난 그렇습니다. 주식이 있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본다면은 정부나 여당 쪽에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좀 더 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외국인들 뭐 상위 순매도 상위에 들어가 있더라고 1, 2위가. 예,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지금까지 어떤 그 특히 뭐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상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뭐 막대한 어떤 이익을 상당히 챙겼다는 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 어떤 카카오 뱅크에 이어서 뭐 증권, 예. 보험 쪽에도 진출하면서 이제 플랫폼 빅테크를 이용한 과연 이런 점들이 광고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에 관련된 쪽이냐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약간 규제를 하면서 전일 크게 성장성이 제동을 거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글쎄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점인데 그냥 광고만 하지 말고 링크를 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하게 하라 이런 점들인데 네. 자 과연 이런 점들이 뭐 규제를 통해서 규제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이런 점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제동을 걸리냐는 쪽인데 만약 이런 점들에 의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연일 뭐 제동이 걸린다는 쪽에 대해서 뭐 우려감이 섞인다면 주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이런 점들에 대한 비중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점들의 비중 이외에 추가적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는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과연 이런 점들이 그런데 지금 뭐 일부 중국도 최근에 이런 플랫폼 업종의 어떤 그 상당히 규제가 심하면서 알리바바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래도 어떤 그 세계 시장의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뭐 규제가 계속 심하다고 나온다면 주가에 대한 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점들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으로 큰 매출에 대해서는 저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나쁘게 따른 반발면은 약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계속해서 또 저희 정부 정책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소식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밖에도 뭐 그동안 이제 인프라 정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풍력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CS 윈드 또 관련한 내용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CS 윈드가 풍력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계속해서 어떤 세계 어떤 친환경 정책 이런 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역시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태양광 쪽에 뭐 5,620억 달러 대규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자금을 투자하겠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거의 655조 원인데요. 뭐 이런 태양광 정책에 대해 돈을 쏟아붓는다 이어서 이제 풍력도 또 하나의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종목은 이미 유럽 쪽에 어떤 타워 크레인을 수출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조정을 보였는데 최근에 어떤 그 일주일 정도 서서히 바닥권에서 상승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축인 태양광의 또 하나의 축인 풍력도 이제 뭐 친환경 쪽에 가장 중요한 어떤 성장성을 담보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전일 상승을 보인 이런 CS 윈드 같은 경쟁력 있는 풍력 테마도 하나의 특징적으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태양광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인 어떤 풍력 테마줄도 상당히 좀 관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세방전지가. 그렇습니다. 네, 세방전지는
혹시 어떤 종목인지.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현대차가 이제 뭐 수소차와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는데 이런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죠. 배터리 팩을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출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배터리 팩을 갖다가 납품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세방전지가 현대차의 중요한 납품 이거와 함께 매출이 이제 더 늘 것이다.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어떤 전기차의 어떤 급속한 생산 여기에 따른 이제 반사기를 누리는 납품업체들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투자 전략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일 전체적인 종합주주까지 상당히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수소차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개 정도의 중심 중요한 어떤 축이 탄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관련해서 이제 뭐 대기업들이 킨텍스에 모여서 어떤 수소 협의회도 출범을 시키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히 발빠르게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어떤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의견들은 3년 후 실적까지 반영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 한표로 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지금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성장이 확실히 나올 게 뭐냐에 대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가 아니라 성장성이 있다면 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여전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떤 델타 변이 확산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운데 또 한 축에서는 이런 점들이 이제 만약에 과연 위드 코로나가 뭐 10월 달이 될지 11월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만약에 가시화되면 분명히 지금 가장 힘들어지는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기차와 수송차, 친환경 쪽에 당연히 포커스를 두는 게 맞고요. 하지만 가장 그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가장 힘든 리오프닝 관련주인 이런 면세점이라든가 여행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뭐 사놓고 뭐 렌즈를 내다보는 이런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대 더블렘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